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다율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김태성 IS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함께 방송하게 됐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첫 번째 안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뒤에 안건이 올라올 텐데요.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젠슨황 효과도 받는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장 날아올랐죠. 현대차는 아틀란스를 공개했고 엔비디아는 이 자율주행을 지원할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협력 가능성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간밤 정의성 회장과 젠슨황 CEO가 회동을 하기도 했죠.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웅 부장님, 아틀란스 영상 보셨나요? 이성훈 부장님은 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잘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 전에 좀 약간 선 공개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결정체에 이제 그 현대그룹이 로봇 쪽에서의 종합으로 나가는 어떤 시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처럼 손가락이 정말 세세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최근 CES를 두고 그동안 또 로봇과 자율주행이 많이 올라왔는데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개막하기 하루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주는 개막 이후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유독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주, 특히 이제 현대차의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영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이 반도체 쪽으로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쏠림도 분명히 좀 있었지만 이 현대차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밸류에 대해서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증권사에서도 낮게 좀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 실적에 어떤 실적에 상향하는 부분에 약간의 좀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뭐 환율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는 크게 좀 변한 건 없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이 오늘도 얘기가 나왔었던 이 자율주행 같은 신사업 모멘텀이 좀 뒤늦게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정말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좀 그런 후광을 이제 현대차 그룹들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도 받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부품 기업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정보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지금 그 전에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여기에 로봇이나 어떤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AI 쪽이 붙어야 저희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뭐 HR 만도도 그렇고 뭐 현대 모비스 또 이 현대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좋았던 부분이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MACC가 좀 좋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 쪽으로의 수주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통적인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가능성과 수주 이런 부분이 좀 전통적인 부분이 퇴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는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련주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알파마요가 좀 출시했는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내는 게 특징이다라고 좀 하는데 그런데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99%까지 가는 건 어렵지만 쉽지만
마지막 1%까지 해결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좀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죠.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돌려서 조금 어느 정도 대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결국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9.9% 완성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모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100% 이제 완성이 되어야 정말 완성된 기술력이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가면 몰라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FSD가 단연 선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대신에 두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SD는 테슬라 차량의 테슬라만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마요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범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 범용성의 맛을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벤츠에도 혹은 BMW에도 폭스바겐에도 GM에도 포드에도 혹은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여러 가지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제 범용성이 바로 이 알파마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FSD 혹은 구글의 웨이모를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 이 알파마요를 채택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면 또 알파마요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 FSD를 먼저 보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마요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CS 이슈에 따라서 현대차도 강했고 또 슈어스포트테크, 모트렉스 등 자율주행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아직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 덜 간, 공략해보면 좋을 탑픽 종목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훈 부장님 꼽아주실까요? 일단은 그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오늘 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관심 많이 받는데, 근데 앞서서 이제 본부님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알파마요도 그렇고 FSD도 그렇고 아직까지 검증이라는 부분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본다면 이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이 로봇도 그렇고 지금 경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굴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말고 이런 좀 그 다이니캐스 같은 이런 그 골격을 만드는 그 기업들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에서의 그 시스템 또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실적에서 거의 이제 20% 이상까지 지금 높게 지금 측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캐스트가 그 기업에 대한 이 본질 자체를 많이 좀 개선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은 자율주행 쪽 하면 소프트웨어, 뭐 기업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오토에버 쪽을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인 다른 면에서의 이 경량화에 대한 중심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라캐스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주 안에서 한라캐스트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포인트로 삼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해군 함정 이슈에 조선주 다시 가나라고 두 번째 이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조선주도 매우 강했죠.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수주가 작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새해부터 수주 소식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조선주가 한동안 마스가로 인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올해는 조선주가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주도주로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봤었던 속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 그리고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기, 그리고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반도체를 워낙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반기 그 전에 상반기에 그럼 무엇을 많이 봤느냐? 조선, 방산, 원전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슈퍼사이클에 이제 도입합니다. 슈퍼사이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때 가져다 붙였죠. 신조성과라든지 중고성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름을 기점으로 이 신조선가와 중고성가의 어떤 상승 추이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추세가 올 상반기에 얼마만큼 또 변화를 해주는지 여부를 우리는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지난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많이 안 받았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3년치, 5년치 일감을 다 받은 조선사. 네. 굳이 급하게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배가 급한 선사가 있다면 오히려 돈을 더 얹어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우리나라 조선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네. 그런 것만 받아도 됐었으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잠시 수주 잔고가 조금은 속도가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것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주가는 모두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오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시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구간은 충분히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혹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일단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뭐 베네수엘라만큼 또 뜨거웠던 게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한 인터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터뷰냐? 그린란드 갖고 싶다는 뉘앙스의 인터뷰.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에서 셰일가스를 만들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WTI 유가를 생산하고 그럼 그린란드를 통해서 천연가스까지 어떻게 보면 에너지 패권을 지금 미국이 다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이동하면 뭐가 필요한가? 배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러면 미국이 중국 뺐겠습니까? 유럽 뺐겠습니까? 아니죠. 한국 뺐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약간의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신조성과라든지 중고성과에 대한 가격 추이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늘어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수주에 대한 부분 짚어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의 미군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죠.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 조선 수주 점유율이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어제는 LNG 운반선 조단위 계약도 따냈다는데 조선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성근 부장님, 이 수주와 연관돼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 이런 조선주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잠시 변하지 않아요. 지금 조선업이 작년 상반기도 그렇고 재작년에 일리로 보여주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좀 쉬어가는, 저는 말 그대로 좀 쉬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수주에 대한 질이죠.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만큼 이제 조선업종의 뭐 향후의 일감, 몇 년째 일감도 이 확보가 된 상태지만 실적인 부분에서도 그 전에 뭐 컨테이너선, 탱크도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그쪽으로 해서 좀 LN선을 많이 바꾼 부분이 실적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로벌 어떤 조선 쪽에서 거래는 100%, 거의 100%죠.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절 본다고 한다면 환율 유가나 이런 여러 면을 보면은 실적에 대한 밸류 가치는 저는 변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약간 LNG선에 대한 수주가 집중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도가 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는 좀 오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여러 모멘텀이 좀 더 계속 나오죠. 특히 이제 미군 쪽에서의 이 함정, 이런 그 미국 쪽과의
거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의 이 구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30년 이상 됐거든요. 대부분의 이 과반수 이상 30년 이상 된 이 어떠한 그 함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협력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급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이제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쪽에서의 이런 이벤트나 이슈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그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LNG 수주 관련해서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환율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좀 전에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전망을 해주셨던 만큼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조선주 안에서 탑픽 종목 선정해 볼까요? 일단 저는 토픽으로는 HD 한국 조선해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대형주를 할 거냐, 네. 중소형주를 할 거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고민이죠. 조선 쪽은 조선사를 볼 거냐, 조선 기자재를 볼 거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갔다면 올해는 일부 수주가 좀 몰리는 업종 그리고 몰리는 기업의 수급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조선 기자재도 물론 좋습니다. 조선사가 움직이면 조선 기자재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의 매력도는 조선사들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올 수 있다는 건 그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조선 기자재보다는 조선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사들 중에 왜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이냐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올 초에 지금 대규모 수주 건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주 건수를 진행한 기업이 어디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지금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는 기업이 바로 HD 한국 조선해양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주 잔고의 다수가 미주 선사와의 이제 대형 계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만 마스카 프로젝트, 말로만 한국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실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감률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건조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 어떤 조선사들보다 지금 가장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 다수가 우리나라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다른 기업들 굉장히 좋지만 HD 한국 조선해양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냐, 조선기자재냐 많이들 고민하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선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조선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MRO 때문에 하나오션 그리고 후발주자로 보이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수주잔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편안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빠른 속도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새해부터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이 있었죠. LNG선 4척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추가적인 시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부터 조선 기자재까지 많은 종목이 있지만 조선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성웅 부장은 한라캐스트, 김태성 본부장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